지원하는 것이 거의 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다들 월평은 어떤 특별한 본인의 가치를 가지고 또 여러 공부나 이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정리된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별로 없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그 직원을 지원하고 조금 더 잘 다른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을지. 저희도 뭐 물론 직원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직원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뭐 당장은 아니어도 과거에 그랬을 때 저희도 집비대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직 아주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해서 그래서 글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게 꼭 그렇다 의도적인 방법이라기보다 저희는 그저 그 의식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연스럽게 같이 가져가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월평원 대표님 그런 뚜렷한 본인들의 그 가치가 기간의 가치가 있는데 물론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저게 소진이랑 상관이 꽤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소진을 얘기할 때 소진이라는 것 자체가 번아웃이냐 탈 게 없다라는데 탈 게 뭘 타야 되냐 그럴 때 보통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들을 업그레이드 지식이 계속 타야 되고 네트워크가 타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계속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땔감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땔감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네트워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 사업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계속 땔감으로 들어가 줬을 때 번아웃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지식이 내 일에 쓰여지는 이 선순환이 이 요즘 불때는 아궁이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없는데 외부에서 칭찬은 내가 내 공부를 하지 않고 그것이 내 하는 일에 적용되고 이게 실제가 안 일어나는데 그저 칭찬받는다는 건 허상 그냥 듣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내 실제에 적용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또한 실제가 되는 거죠. 나는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하면 친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로 봤을 때의 땔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직원의 공부라고. 그래서 직원의 역량 강화, 즉 월평에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이 공부가 외부 공부도 있고 내부 공부도 있거든요. 그때 보통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지 그러면 강사를 누구 부르지?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 어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10번 계획되어 있다면 강사를 한 7, 8번 혹은 직원을 외부로 보내는 그러니까 외부 교육이 7, 80%를 차지하고 우리 내부 스터디는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내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을 어떻게 다듬어 가자라는 노력은 10에서 20%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평은 철저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 가치가 선언적으로 있어요. 텍스트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직원이 자기 것으로 잘 올바르게 소화할 것인가를 똑같은 책을 14년째 공부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더해서 각자가 지원하는 입주자의 장애 유형이나 아니면 활동에 따른 또 세부적인 공부들도 또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 내부의 공부가 80%. 이걸 텍스트로서 내가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것을 마냥 내적으로만 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네트워크나 워크숍이나 아주 다양한 형태로 외부와 만나는 거죠. 이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외부 교육이 80% 의존해버리면 우리 거는 없어가지고 PCP 중요하다 그러면 PCP로 가고 IPP가 중요하다면 똑같은 말 IPP로 가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하다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이렇게 외부의 시류에 흔들리게 됩니다. 직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러고 이제 자꾸 중심을 못 잡고 기관도 마찬가지. 저는 아까 소진에서 출발했는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은 내부 교육이 80%예요. 우리가 우리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 내적으로 계속 토론하는 것 더하기 이것이 외부와 만날 기회를 가져서 시너지가 되거든요. 이 방식으로 가야 돼요. 대부분 제가 생각해봤던 건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가치에 잘 공감하기 어렵거나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깊이 있게 막 못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도 이렇게 뭐 그렇게 평가되거나 하면 괴로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에 있을 때 30대 때였는데 30대 때 우리 아무것도 우리가 모를 때 거의 사회에 대한 가치 잘 모를 때 하자고 했는데 성과가 바로 안 나오면 막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해야지 약간 억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맞아 라고 해서 이 우리가 세워놓은 가치 외의 것에 여지를 안 두니까 엄청 힘들어하면서 다들 갔어요. 우리 기관 전체가. 근데 이제 한 10년, 7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우리 할 일들 좀 돌아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게 하고 그러자면 이 사람은 실패할 권리가 있고 자기 선택과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기관에서 직원이 그런 여지와 여백을 당사자한테 주세요 라고 기관에서 직원에게 가르치는데 정작 기관은 이 직원에게 당신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일의 주체가 되세요 라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지를 주면서도 실상은 직원이 선택 통제하거나 직원이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직원으로 봐서도 그렇고 피드백 하거나 슈퍼비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직원한테는 이래 얘기해놓고 나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 내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당사자를 대할 때 약점보다는 강점을 살리라고 했으니까 직원을 대할 때도 기관이든지 뭐 관장, 국장 뭐 이런 장님들이든지 못하는 게 좀 있어도 잘하고 잘했다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도 어느 날 조금 정신이 좀 맑을 때 그렇게 좀 잘하는 것들을 짚어주면 직원의 표정이 좀 달라요. 확실히. 그리고 그 생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있는 날을 좀 많게 하자. 그렇게 소진을 났을 때 해결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방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기관 차원에 봐서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특히 슈퍼바이저 내지는 기관장, 국장 이런 중간 관리자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 해라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중적인. 최근에는 이제 막 뭐라 하는 것보다 그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제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라고 아주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저희 지금 정준현 선생님은 지금 보는 느낌이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 1년 동안 보다가 이제 실물을 딱 보니까 또 연예인 같죠? 마스크 벗으면 더 잘. 저희도 지금 오늘 조금 업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기분 좋아하시죠? 저희가 부끄러워서 평상시 안 그러시는데 왜 그래요? 지금 너무 우리가 설레서 그래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완성. 소장님이 초창기 시작하실 때 그때는 이제 옥상에 따라오라고.